오늘은 저희가 그 재건축 상가 분쟁 관련해서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한국경제신문 유호상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회사 들어올 때부터 납치를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상이 오빠 왜 이렇게 만나기 힘드니까 가시죠. 하하하 가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납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또 한경 스타 기자 아니십니까? 나도 배차 지금 셋이나 계신데 이제 유튜브를 찍어도 되는지. 그 기사는 일단 되게 잘 봤어요. 예. 근데 거기서 내가 되게 독자의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상가 관리 업체가 여기 왜 껴있고 역할이 뭐길래 얘들이 조합이랑 싸우는 건지. 상가 관리사라는 게 상가분들이 이제 평소에는 뭐 생업하시느라 바쁘시니까 재건축에 신경을 쓸 사실 여력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재건축도 이제 전문 업체한테 요즘에는 맡기는 게 추세이듯이 상가도 제대로 재건축을 해서 잘 팔리는 상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전문 업체들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상가 관리사, 이제 영어로 하면 PM이라고 하는 업체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얘들이 왜 조합이랑 따로 가는 거야? 이게 원래 재건축의 기준이 이제 상가는 상가를 재건축해서 새 상가를 받고, 아파트는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를 받는 게 원칙인데, 상가 주인들이 이제 새 상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어쨌든 같이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단지 안에 있는 상가도 같이 재건축을 해야 사업성이 나오는 구조라서 이제 아파트와 상가가 뭐 다르게 재건축을 하면서도 또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걸 조정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상가 관리사가. 그렇죠. 보통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둔촌에서는 지금 상가 관리사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지만 아파트 주민들과의 갈등도 있고, 또 상가 내부에서 상가 주인들과의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뭐 가압류 통지라던가 이런 조금 남들이 보기에는 좀 무시무시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둔촌의 상황을 약간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이제 상가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대한 싸움이 문제인 건데, 지금 원래 기존에는 이 상가 관리사가 주축이 되는 상가 대표자들이 있었고, 이게 조합에서도 이걸 인정을 했었는데, 이제 아파트 조합에서 이 상가 대표자를 누구로 선택하느냐를 다시 투표에 붙이기로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제 새로 상가 대표가 되려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표가 되면은 상가 재건축을 해서 나온 수익을 일부를 아파트에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도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아파트 입장에서는 그러면 바꿔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또 기존에 있는 상가 대표분들은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서 이제 다 지어가지고 약속도 다 해놨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바꿀 수가 있느냐, 약간 불만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분양하는 것처럼 뭐 조합이 건설사를 껴서 다 털어내고 하는 것들은 상가는 그게 좀 힘드니 관리사를 써서 그들을 통해서 상가 분양을 하고 그 수익으로 이제 정산을 한 다음에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대행하는 업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분쟁이라는 거죠. 그렇죠. 상가의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결국에 이제 못 팔면 청산도 못 하고. 그렇죠. 만약에 이게 분쟁이 생겨서 이제 누가 상가 대표가 되냐, 이 상가를 재건축한 수익을 누가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를 결정을 하지 못하면 조합도 청산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도 지금 둔촌주공 아파트는 있지만 등기는 없는 상태이거든요. 각 집주인들이 이제 자기 등기를 받으려면 조합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 청산 절차가 늦어지면 이제 본인 재산권 행사에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상가가 많이 끼면 원래부터 동의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결국 재건축한 다음에도 판매를 할 수 없으면 애초에 재척을 하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런 게 뒷받침하게끔 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뭐 물건 살 때도 이제는 막 쿠팡에서 다 사고 하는 시대인데 상가를 그렇게 많이 지을 것도 아니고, 아예 상가 집주인, 상가 가지신 분들이 아파트로 분양받을 수 있게끔 제대로 바꿔야 되는 건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한 거죠.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뭐 바깥에도 상가가 있지만 또 단지 한가운데도 상가가 있거든요. 이거를 무조건 배척을 하려고 하면 가운데를 뚫어놓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사실 아파트 재건축도 어려운 단지들이 지금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가랑 뭐 합의를 봐서 상가 위치 같은 것도 다시 설정을 하고, 상가와 아파트가 같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상가 위치가 단지 외곽에 있다거나 그렇다면은 배제를 하는 것도 사실 요즘에는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아예 재척하고 가는 거. 예. 그렇게 되면 또 사실 뭐 토지 분할 소송을 한다거나. 그래서 소송을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죠. 잘 된 케이스들은 없어요, 얘들은? 이렇게 합쳐서 잘 된 케이스들이 최근에 좀 의욕적으로 하는 데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상가 위치를 어떻게 짓겠다, 연도형 상가를 짓겠다, 아니면 상가를 통으로 짓겠다, 약간 이런 것들 합의를 봐서 최근에 조합 내부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통해서
그 상가 위치를 변경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시작부터 합의를 보고 가면은 상당히 수월하게 재건축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 작년에 이제 입주한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도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들이 생각보다 의견 일치가 잘 돼가지고 상가 매각도 빠르게 하고 또 남은 상가 분양해서 입주업체들도 좀 빠르게 선정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 정도면은 조금 바람직한 재건축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베일리는 다 팔았는데 예. 메이플자이는 왜 다 못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통매각을 해도 어쨌든 산 사람이 다시 점포들을 모아야지 상가가 분양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통매각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이제 일반 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원베일리 때 이제 분양을 했던 업체를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반포 내에서는 조금 성공 사례가 있는 업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쓰는 방향으로 이제 틀었는데, 그 전에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포에 있는 입주민분들이 아무래도 뭐 자산들이 좀 있으시고 하니까 금융사 지점들을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입주업체들 채우는데 약간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서, 메이플자이에 또 금융사들이 입주하기는 힘드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왜 그 상가 소유주들 아파트 주는 거 전환율이나 이런 거 유호상 기자가 많이 취재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마도 좀 상가 굉장히 큰데 재건축 이후에 상가는 그거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게끔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원래 한 250명 정도였던 상가 주인들이 재건축 한다니까 한 500명 정도로 늘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상가 지분 쪼개기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법도 지금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 통과는 안 됐고요. 조합이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시작할 때 조합을 만들면서 상가 지분율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서 얼마 이상 되는 상가 소유주들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게끔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정하느냐, 사실 이제 그걸 너무 깐깐하게 정하면은 상가 주인들이 차라리 재건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바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못한 얘기 있어요? 저 더 하고 싶었는데 내가 안 물어봐서 못한 얘기?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